우리가 매일 보는 저 건물들 있잖아요. 사실은 저마다의 언어로 우리한테 말을 걸고 있다는 상상 혹시 해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듣는 법, 여러분만의 건축가 도구 상자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되게 간단하죠? 근데 왜 우리는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에선 뭔가 위압감을 느끼고 또 나지막한 집에선 평온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 모든 감정의 시작이? 글쎄요, 바로 이 선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건축의 가장 작은 요소가 우리 감정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모든 언어를 배우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알파벳이죠. 건축의 언어에도 이 기본 알파벳이 있거든요. 바로 선과 면입니다. 건축가들은 이 정말 단순한 두 가지를 조합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공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건축가가 그냥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정을 고르고 있는 셈이에요. 하늘을 향해 쭉쭉 뻗는 수직선에선 희망이나 긴장감이 느껴지고 드넓은 지평선 같은 수평선에선 평화랑 안정감이 느껴지죠. 좀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싶으면 사선을, 부드러운 감성을 원한다면 곡선을 쓰는 겁니다. 마치 작가가 단어를 고르듯 건축가는 선으로 감정을 그리는 거죠. 와, 이 건물 좀 보세요. 분명히 멈춰서 있는 건데 꼭 금방이라도 달려나갈 것 같은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다 저 강렬한 사선이 주는 힘 덕분입니다. 사선은 이렇게 정적인 건물에 생동감 넘치는 표정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 반대로 곡선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 건물처럼 부드러운 곡면을 보면 칼로 자른 듯한 직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뭐랄까 훨씬 유연하고 우아하고 또 자연스러운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자, 이렇게 알파벳을 익혔으니까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걸로 문장을 만드는 문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건축가들이 선과 면이라는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하나의 근사한 이야기로 완성시키는지 그 핵심 원리들을 만나보시죠. 그 첫 번째 문법은 조화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각각인 요소들이 서로 따로 놀지 않고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원리랄까요? 비슷한 재료나 색깔로 통일감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땐 전혀 다른 요소를 과감하게 부딪혀서 강렬한 대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균형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편안함이나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힘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각적인 무게중심을 양쪽에 잘 분배해서 마치 양팔 저울이 정확하게 수평을 이룬 것처럼 안정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건물을 보면 균형이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처럼 완벽하게 대칭인 건물은 굉장히 격식 있고 장엄하고 질서가 딱 잡힌 느낌을 주죠. 반면에 오른쪽의 비대칭 건물은 훨씬 자유분방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미와 역동성을 느끼게 만들어요. 둘 다 놀랍도록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성격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혹시 건축에도 리듬이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음악에 비트가 있듯이 건축에서도 창문이나 기둥 같은 요소들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시각적인 운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리듬을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시선이 흘러가고 기분 좋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바로 이 건물처럼요. 외벽에 똑같은 모양의 모듈이 반복되면서 만들어내는 패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시각적인 리듬이에요. 마치 노래에 흥겨운 후렴구처럼 경쾌한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덕분에 건물 전체가 하나의 잘 짜인 악보처럼 질서 정연하면서도 활기차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도구 상자의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도구를 꺼내볼 시간입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 감정을 움직이는 도구, 바로 색채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공간에 들어섰을 때 형태를 인지하기 전에 색채를 먼저 느낀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공간의 구조나 형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우리는 색부터 느낀다는 거죠. 그만큼 색은 우리의 감정에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색하면 너무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강, 파랑 같은 색의 종류, 바로 색상이 있고요. 그 색이 얼마나 밝고 어두운지를 나타내는 명도, 그리고 색이 얼마나 쨍하고 선명한지, 그 순수성을 뜻하는 채도,
이 세 가지가 모든 색의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먼셀 색체계라는 건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이 쓰는 비밀 지도 같은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지도를 활용해서 수만 가지 색 중에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 느낌의 색을 정확히 찾아내고 또 조화롭게 조합하는 거죠. 그냥 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교한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와, 이 두 그림의 차이 좀 보세요. 뼈대만 있던 밋밋한 흑백 스케치였는데 여기에 색이 더해지는 순간 차가웠던 공간이 어떻게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감성의 장소로 확 변하는지, 이게 바로 공간에 영혼을 불어넣는 색채의 마법 같은 힘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여러분의 건축가 도구 상자가 꽤 꽉 찬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매일 무심코 지나치던 도시의 풍경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읽어낼 준비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선과 면이라는 알파벳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조화, 균형, 리듬이라는 문법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색채로 그 이야기에 깊은 감성을 불어넣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건물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 즉 건축의 언어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걷는 거리는 그냥 건물이 늘어선 길이 아닐 겁니다.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들로 가득 찬 거대한 도서관처럼 느껴지겠죠? 어떤 건물은 웅장한 서사시를 들려줄 거고 또 어떤 건물은 조용한 숲길 같은 이야기를 속삭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집을 나설 때 여러분 주변의 건물들은 과연 어떤 언어로 어떤 이야기를 속삭여 올까요? 그들의 이야기에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